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기현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골다공증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 그 다음에 요실금, 신경통의 완치 열쇠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지금 현재는 이제 3판까지 출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어제도 제약회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저녁 식사하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박사들부터 또는 한의학 박사나 의사들 이런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관절염, 골다공증을 완치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사들이나 박사들이 그 얘기 너무하지 않습니까? 완치라는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의사도 쓰지를 못하는데 감히 책 표지 제목이 완치의 열쇠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좀 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안영철 박사가 처음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완치라니 더군다나 식품인데 이게 약이 아닌데 완치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샘플을 얼마 정도 줬어요. 자기는 임상을 해보더니 맞습니다. 완치됩니다. 책 펴내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자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영철 박사의 추천자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제가 왜 제약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식품하는 거하고 제약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신경통이나 골다공증 관절염이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가 1975년도에서 85년도까지는 펭귄표 통조림 아시죠? 펭귄표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식품회사였어요. 우리 벽상그룹이 제가 근무할 때 대한민국 재계 랭킹 6위, 7위 했어요. 국제그룹하고 벽상그룹하고 6위, 7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10대 안에 드는 그룹 회사에 제가 근무를 10년간 했어요. 거기서 제가 담당한 게 뭐냐면 햄 소세지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체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장에 목장장을 10년 했어요. 그 우리가 거기서 돼지가 한 4,5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부재용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디 사방 4km 그 소나 돼지들을 다 도살해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병도 문제지만 돼지들이 관절염이 많이 와요. 돼지는 처음에 태어날 때 대개 1.2kg에서 2.8kg 사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150일 만에 150근이 돼요. 그러니까 2근 내지 3근으로 태어나가지고 150일 만에 150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한참 클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크는 게. 하루에 2kg, 3kg씩 막 크거든요. 이 발목은 또 굵어지거나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많이 생겨요, 돼지들이. 우리 시골에서는 땅서리병이다. 땅서리 맞아서 못 일어나는 거죠. 제가 거기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돼지를 죽였던 90kg에서 120kg짜리를 도살을 해서 소세지를 만드는데 같은 회사인데도 공장으로 힘을 쓰는 건 빠꾸예요. 그 큰 회사에는 그거 어디다 파나요? 땅에다 묻어야 되거든요. 좀 너무 아깝잖아요.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돼지 관절염을 좀 고치자. 그런데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걸 돼지한테 쓰면 무릎 앞으로 이 돼지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통과는 돼요. 대신에 돼지를 잡았을 때 소세지 안에 항생물질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이 검출이 되면 펭귄표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요. 텔레비 금방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생물질이나 진통제를 쓰지 않고 돼지를 관절염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였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금 대략 150년 전에 공주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한의사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관절염을 참 잘 고쳤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처방을 찾아서 돼지를 한번 고쳐보자. 그 처방을 찾으러 우리가 춘천남도 공주를 가서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당숙이나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자료를 모아서 돼지한테 해보니까 하나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포기할 건가? 제가 당숙이나 어른들에게 만나 뵀을 때 관절염을 완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하실 수 있었던 것을 다시 내가 한번 계승을 해봐야 되겠다. 할아버지 그 노력하신 우여 업적을 한번 빛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펭귄초 통조림의 한 부서의 장이었다고 그랬죠. 저는 그 펭귄초 들어갔을 때는 작부부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우리나라 7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장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아깝게 따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두 가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1985년도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제기동 아시죠? 서울 경동시장 아시죠? 네. 제기동에는 약 1000여 개의 한의학부 한의원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이 관절염에 대한 연구를 1985년 10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개 한 1000여 가지가 돼요. 한의사들이 쓰는 게 500에서 700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1000가지를 아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하루에 3개월 후에 용내당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개설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서울 경동시장 신관 1층 11호에 가면 용내당 약국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우리 약사가 지금 현재 18대 국회의원인 김상희 약사,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때 85년도에 저하고 같이 약국을 시작한 약사가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이제 연구를 하는데 1985년도부터 5년, 1990년까지 이거를 수없이 샘플을 만들고 사람에게 줬는데 미안하지만 1000명을 줬는데 효과는 한 명도 없어요. 5년 했어요. 10년, 1995년도까지 이건 다시 했는데 효과가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미쳤다. 10년 해서 효과 없으면 말아야 돼. 더군다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건강식품 가지고 무슨 완치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15년을 했어요. 2000년. 1985년도부터 15년이 지난 서기 2000년에 이거를 다시 해서 샘플을 사람들에게 줬더니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경동시장에서 제기동에서 우리 약국이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한 달에 매달 10명씩을 선정을 해서 심한 관절염 환자, 신경통 환자들을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무료로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열흘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전화만 주십시오. 이거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만 주십시오. 2000년에 15년 후에 10% 정도의 효과가 나왔는데 2002년도 정도 되니까 한 40~50% 정도의 효과가 나왔어요. 이 사회치료약을 먹고 늦어도 한 달 안에 증상이 가벼워졌거나 아니면 상당히 몸이 편해진 상태가 효과라고 봐요. 이게 한 40~50%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약국을 그만두었느냐 하면 당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친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당신 이 약국 하지 말고 식품 사업 이거 하자. 저는 약국만 했고 회사만 다녔을 뿐이지 무슨 마케팅이 파는 건 이런 건 전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등단한 시인이에요. 시 쓰는 사람이에요. 시 쓰는 사람이 뭔 장사를 해요? 2002년 12월 31일까지 약국을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걸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거나 만만하지도 않았어요. 막상 약국을 그만둬버리는데 이야기했던 것들이 LG제약 같은 데서 제안했던 것들이 실질적인 계약이나 어떤 관계에 갔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약국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 왔었어요. 대신에 2003년도부터는 그동안 약국에서 벌어놨던 쨍쨍한 돈들 다 까먹고 거의 금지 상태까지 됐었어요. 본격적으로 완치라는 이제 100명을 했을 때 최소한도 95명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3월 26일 날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2009년도에는 미국에도 이 제품이 알려져서 크리스찬지에 이 완치 열쇠를 찾아서도 미국 신문에 연재가 됐었어요. 미국 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부 서부 한의사 협회에서 이 샘플을 달라. 그래서 500박스 1,500명분의 샘플을 작년 5월달쯤 줬어요. 제가 작년 5월달에 미국 한의사협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권인가 이런 거 다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중재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말았어요. 그때 우리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417-1번은 미국 FDA 정식적인 인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부터 먼저 치료해야 돼요. 왜?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이 손상을 당했거나 닳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 연골은 어디서 생기느냐? 연골은 아이들 같으면 골수에서 성장수지골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판이나 연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수지골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골수가 성실해지지 않으면 연골은 재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2006년도 2월 17일 금요일자 조선일보, 2006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미국에서 골다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칼슘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형외과 가서 여러분들 진찰 받아도 이 골다공증이 심하십니다. 제가 처방해드릴 테니까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열심히 드십시오. 그 처방이 뭐예요? 칼슘 제제예요. 그러면 칼슘 제제가 진짜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거나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3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칼슘을 의사 처방대로 비타민 D, 뼈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하고 먹여봤더니 결과가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효과는 0.0001%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같은 결석증 환자는 엄청나게 생겼다. 이것이 미국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영국 신문이라든지 전 세계 신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의사들도 없어요. 그런데 황기영이는 골다공증 완치 열쇠를 찾아서라고 책에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2006년도에 우리나라 국책사업으로 국가 돈으로 카이스트하고 건강대학교하고 한미제약에서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해라 해가지고 80억인가 얼마를 받아서 거기 책임자가 안재기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2006년도에 안재기 박사가 저한테 왔어요. 당신이 골다공증 이런 거 완치할 수 있다며. 그렇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건강대학교하고 2006년도에 개발한 제품이
강관정이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카이스트 너희들이 만든 강관정이 관절염 과에 완치할 수 있느냐? 없대요. 보험은 될 수 있대. 나 완치할 수 있다.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그럼 너희들이 강관정의 제품 뭐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루코사민, 녹색립홍합, 상어연골, 키토산 이런 것들이 주 원료가 된 제품이래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글루코사민은 20 몇 년 동안 하면서 글루코사민에 대한 인상을 제가 안 해봤겠어요? 여기 보면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이 제품 사이치웰본이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있어요. 한 개만 받은 거 아니에요. 2개 받았어요. 기능성 식품. 우리나라에서 글루코사민은 최초로 먼저 회사가 1진하고 3진제약이에요. 그 사람은 때도 멀었어요. 그 3진제약하고 6진제약 팀들이 와가지고 이미 2006년도에 글루코사민은 사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효과 없다는 걸. 그럼 글루코사민 어느 정도 죽을 건데 40년째 계속 비우겠다는 거죠. 합작합시다.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 하나는 1진제약하고 3진제약에서 나온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럼 해봅시다. 했어요. 해서 이 캡셀로 나왔어요. 제약회사니까 이 기능성 식품 물약이나 한약은 안 돼요. 당위전, 정제나 캡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캡셀도 제일 큰 700ml짜리 제일 큰 거를 만들어서 임상해보자. 효과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임상을 해봤어요. 사이치웰본은 4g만 이렇게 한 봉지가 4g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혓바닥에 닭만큼밖에 안 돼. 그렇게 작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세상도 열흘 안에는 거의 다 나오는데 심한 경우에 안진뱅이 2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이거나 걸어 다니는 거는 제가 1이 100년 본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팔을 완전히 못 썼던 사람이 팔 들고 테니스 치고 정구 치고 탁구 치는 걸 본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1이 1000명이 아니에요. 그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제약회사에서 같이 한 거는요. 한 달 먹여도 효과가 한 명도 없어요. 제약회사에서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양은 어디자 해가지고 700ml짜리를 몇 개 먹냐면 20개 먹지 30개 먹어야 효과가 정식 나와요. 여러분들 마이신 30개 한 번만에 먹을 수 있어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한 주먹도 넘어요. 무슨 놈은 마이신을 한 주먹씩 먹어요? 제가 그래서 나 이거 안 한다. 안 한단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 주 회사에서 허가받아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정말 글루코사민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2010년 2월 3일 수요일자 신문이에요. 이때 하루 종일 텔레비 뉴스가 하루 종일 텔레비에서 시간마다 뉴스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 보면 어르신들을 사기쳐온 글루코사민 이 타이틀로 신문에 났어요. 어른들을 속여온 글루코사민이다. 그러면 칼슘도 골다공증이 안 듣고 글루코사민도 관절염이 안 되는데 뭐가 듣는 거냐 이래요. 뭐가? 이것이 1989년도에 미국 베데스다라고 하는 주에서 전 세계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연구하는 석학 최고의 박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 미국 워싱턴 대학의 윌리엄 팩이라고 하는 박사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골다공증과 관절염 전문 학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기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칼슘 800mg만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절대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팩은 3200mg까지 칼슘을 먹이거나 키토산 제품을 먹여봤는데 한 명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1989년도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골다공증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칼슘을 2006년까지 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팩 박사나 거기 있는 석학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골다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거나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 호르몬, 자연 호르몬, 자기 호르몬 요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천연 호르몬, 자연 호르몬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또 어디 있느냐? 이것을 1965년도에 소련의 과학자 파브렌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슴뿔, 녹용이나 녹각에서 판토크린이라는 물질이 윌리엄 팩이 말한 천연물, 천연호르몬, 자연호르몬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못 믿겠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본 동경대학의 산호교수가 서울대학에서도 서울대학 교수팀들이 녹각이나 녹용 속에 있는 판토크린을 추출해서 윌리엄 팩이 이야기한 천연 성장 호르몬인가 맞는가를 임상을 했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임상 결과가 100% 맞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답 나온 거예요.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연 호르몬, 자연 호르몬이 필요하다. 이 자연 호르몬, 천연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되는 사람들이 1살부터 25살까지요. 1살부터 25살 먹은 애들이 골다공증 걸려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에는 골다공증 걸리는 게 아니라 골수가 넘쳐서 나는 얘기예요. 그것이 윌리엄 팩 박사가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칼슘이 아니다. 글루코사민이 아니다. 그러면 녹각이나 녹용 속에서 어떻게 판토크린을 제대로 추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출해내느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의학자들이 또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저도 20여 년간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고 저 사람 머리 되게 나쁜가 봐. 뭘 그걸 20년씩 하고 있어. 제가요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발명 특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자동 치사기예요. 뭐냐면 쌀집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우리 집 쌀통에 쌀 떨어졌으니까 쌀 좀 갖다 채워주세요. 1kg로 할까요? 20kg나 40kg 그냥 알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요 리모컨으로 몇 시 몇 분에 밥을 몇 명분 해나가라고 지시만 해주고 가면 그 시간 되면 쌀통에는 쌀이 지가 내려서 씻어서 쌀통에 넣어서 밥 다 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알람이 울려요. 밥 다 됐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그걸 제가 1985년도에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지금 중곡동에 우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허장이 걸려 있어요. 그거 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 거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야, 그거 굉장히 어렵겠다. 그죠? 아직도 그런 자동치사가 아직도 없잖아요. 현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25년 전에, 85년이니까 개발했어요. 그 안에 6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말이죠. 근데 이거 20년 걸리는 거예요. 뭐냐? 판토크린을 어떻게 추출해낼 것이냐, 추출해낸 판토크린을 어떻게 인체에 적용시킬 거냐 하는 답을 찾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이 4.27 웰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녹각이니 우수이니 속당이니 토사자 이런 약재가 아니라 그것을 인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제, 재가공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재가공법을 찾는데 25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녹각에서 나온 판토크린이라는 물질이 성장 호르몬을 많이 왕성하게 분비하게 해줘요. 보통 우리는 20대 전에 성장 호르몬은 대개 거의 정지가 돼요. 정지가 돼서 그다음부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키가 안 크는 거거든요. 안 크는데 60대에도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해서 골수를 충실하게 만들어주면 이 골수가
성장 수지골이 되고 성장 수지골은 곧 연골이나 성장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4일치 골수가 충실해지면 퇴행성 관절염은요 저절로 치료되는 거예요. 글루코사민이 아니에요. 녹색용합이 아니고 키토산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서 성장수지골로 분열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연골은 재생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의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예요. 공통된 결과고요. 근데 지금도 뭐죠? 글루코사민을 가지고 이거 뭐 관절염과 우리나라 식약청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이 기능성 식품을 봤는데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절염에 관한 기능성 제품의 허가를 얻은 거면 반드시 글루코사민은 35% 이상 넣어야 된다라고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진제약이나 상진제약에서도 그 법 때문에 이 4일치 웰본에다가 35%의 글루코사민을 넣는 거예요. 안 넣으면 효과가 안 되니까. 그 35%니까 효과가 없어져 버리고 맞잖아요. 진짜로 글루코사민 효과가 있었다면 상승작용을 해서 4일치 웰본보다 더 좋은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2010년 올해요. 2월 3일 수요일 이쪽은 조선일보 예팅 한겨레 신문 어르신들 사기쳐는 글루코사민은 그래서 판토크린에 의해서 판토크린이 시인의 부신에 가서 부신에서 성장 호르몬을 막 분비를 시켜줘요.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은 피가 풀려면 골수가 충실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가 충실해진 골수의 일부가 성장수지골이 되고 성장수지골이 곧 연골이나 성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원은 뭐 하는 거예요? 골다공증 치료제가 아니에요. 키 크는 약이에요. 키 크는 제품. 이 4일치 웰본을 먹고 키가 안 큰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또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커야 돼요. 아이들이 먹으면. 그래서 그 안정희 박사라고 카이스트 박사가 자기 딸이 2006년도에 서울 외국어대학에 들어갔는데 성장판이 다쳤어요. 여학생들은 대개 16, 17, 18쯤 되면 여학생들은 성장판 다쳐버리고 말아요.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했더니 완전히 다쳤어요. 그래서 당신 말이 맞는지 이걸 갖다가 자기 딸 석 달 먹여보겠대. 먹여보시오. 먹였는데 3개월 만에 3cm 컸어요. 4일치 웰본 먹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 맞다. 내 말이 맞으니까 이거 한번 약속합시다.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예 이신이 있는데 되지도 않는 약 개발해가지고 사람들 속일 일이냐. 카이스트 이름으로는 강반정이라는 제약을 출시하지 말라. 그 안재기 박사가 거기 대표였으니까 절대 약속을 했다. 강반정 출시 안 하겠다. 그래서 강반정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카이스트 이름을 붙여주고 원광대학을 붙여주면 뭐 한미제약 제약회사에 돈 벌려고 가지고 낫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냥 이것만 먹으면 관절염 다 치료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장사치들이니까 돈 벌려면 뭐 무슨 짓을 뭘 못하겠어요. 4일치 웰본을 먹으면 먼저 골수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완치가 돼요. 이것을 저는 카이스트나 한의학 박사나 제가 대한민국 서울 서초동에 가면 대한약사회가 있어요. 약사회에서 2달 동안 강의했을 때도 약사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도 골다공증이나 이것이 4일치 웰본을 먹고 치료가 안 된다, 아닌 거라는 구실을 언제든지 가져와라. 저는 그런 석학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신이기 때문에 4일치 웰본이 키가 안 큰다든지 4일치 웰본이 골다공증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나 자료를 나한테 달라. 전라도 사람들 목도 출신
약사들을 쫙 넣어놓고 강의할 때 제가 미리 정보를 얻었어요. 저 새끼 저거 황비연조 건방져. 의사도 아니는 말이야. 관절염, 신경통 완치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 우리도 못하는데 저거 오늘 아주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그런 정보를 미리 얻고 갔어요. 와 이제는 1대 100으로 인재 한번 만나는구나. 불법의사로 강의 같이 들었어요. 당신들 지금부터 황교안이 공격하라. 의학적이든 의학적이 아니든 4.17 웰본이 관절염 치료 안 된다는 어떤 걸 가지고 공격하라. 공격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공격하실 분 미안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다음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동조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면허가 있는 현직 약사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4.17 웰본은 골다공증 100%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65년도에 소련의 과학자 파브렌코가 한 판토크리라는 물질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안 한다라고 하면 4.17 웰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확실하다 하면 4.17 웰본은 골다공증을 완치시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다공증 완치가 되면 퇴행성 관절염은 얘기할 거 없어요. 저절로 낫는 거예요. 키가 안 클 수가 없어요. 키가 안 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앓는 병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2년 들은 수다에 홍익대학의 여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키 작은 사람을 루저라고 그랬어요. 실패자. 요즘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더라도 키가 난쟁이 똥자로 만나는 사회 행세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키 작은 사람은 실패자, 루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키 작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 났잖아요. 지금은 키도 커야 돼요. 4.17 그래서 4.17 웰본이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 상대 안 해요. 왜요? 노인들 돈 있나? 아들, 딸, 며느리한테 그냥 국원 사정해가지고 돈 밀고 받아서 이거 사먹으려면 힘들거든. 그런데 제가 약국을 20년간 해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약을 지러 오는, 누구 약을 많이 지러 오느냐? 이걸 알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자기 새끼들이에요. 아들, 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친정엄마. 시엄마는 없어요. 시어머니 약 지러 온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이 과외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식 잘 된다고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끊지 않아요. 최소한 서울 같은 데는요.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이 루저, 실패자를 면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가 있길 사람은 없어요. 그 시장을 공략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저는 알아요. 다 커요. 크게 돼 있어요. 여기 나중에 이 책이 혹시 발간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은 보시고 미국 아니면 달나라에 있는 세계 관절염이나 어떠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저한테 와. 이 전문가들인데 네가 얘기하는 거 뻥이잖아.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건 틀림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한의학을 20여 년 했으니까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과학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카이스트 박사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수천사는 한의학 박사가 수천사를 써주긴 했지만 세계 어떤 도리자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제품 4.17 웰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키가 크는 것,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류마티성 관절염을 완치하겠다. 지구상에 류마티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퇴행성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오래 살아서 오래 써서 연골이 마모되거나 닳거나 손상이 생기는데 류마티성 관절염은 연골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연골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골, 인대, 근육, 힘줄을 파괴해버리거나 못쓰게 만들어서 손가락이 뒤틀리고 몸이 뒤틀리고 그렇게 돼요. 그럼 4.17 웰본이 무슨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한다 하느냐? 4.17 웰본 안에는 4.17 웰본을 약의 효과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보양약과 하나는 현상약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서양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왜 걸리느냐? 아직은 몰라요. 답이 없어요. 서양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걸리는지 아직 몰라요. 다만 통설로 되어 있는 건 자가 면역이 있어요. 면역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양이.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풍습통이다. 그래서 중풍, 습기, 찬바람, 아까 풍이요, 찬바람, 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린다. 이래요. 그러면 동양의학에서 풍습통이라는 게 맞냐? 아프리카나 중국 저런 데 사막지대에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는 춘천, 소양강댐, 팔당댐, 무슨 댐 있는 그쪽 사람들. 강가 사람들. 그 속초처럼 바닷가 사람들. 여기 습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자가 면역 이상이 아니에요. 왜? 사막지대 사람들 자가 면역의 이상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왜 안 걸리죠? 근데 서양에서는 모르겠다. 몰라. 류마티스가 왜 걸립니다. 몰라요. 그럼 동양의학적으로 류마티스와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어요. 서양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4.17 웰본이 가능해요. 왜? 풍습통이다 그랬으니까 풍과 습을 제거하기만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활혈약이에요. 활혈약이 염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막히고 짜죠. 피가 막힌 것을 깨부셔서 뚫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파열이 되니까 김정일이가 만약에 4.17 웰본을 먹었으면 풍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중풍이 왜 오죠? 뇌경색, 막혀서 오죠. 뇌출혈, 왜 출혈이 와요? 안 통하니 구할 거 아니에요. 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혈을 원활하게 잘 돌려주게 하는 약을 활혈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활혈약이라는 것은 염증을 제거하거나 잘못된 곳을 재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활혈제예요. 이 4.17 웰본에는 무슨 쇠무릎뿌리, 홍화씨 아시죠? 홍화씨들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활혈제예요. 그러면 풍, 습, 노폐물, 산후조리 이런 거 잘못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는 나이는 평균 35살 정도예요. 특히 여자들. 애기 낳고 나서 조리가 잘못된 산, 노폐물 같은 것이 그냥 있었을 때 류마티스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는 나이는 50 넘어서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런 활혈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활액막에 있는 염증, 활혈제가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해주는 거니까 하고 이 4.17 웰본 안에는 속단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속단이 토끼풀, 클로바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뿌리가 속단이에요. 이 속단이 이를 쏙 끊어진 단체에서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 뼈가 부러졌을 걸 잘 붙여줘요. 그래서 이 약 이름이 속단이라고 해요. 이 속단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생겨진 인대, 근육, 힘줄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약제예요. 이것은 이시인이가 쓴 권총 악목에도 나와 있고 허준이가 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어디든지 다 그리고 있어요. 현대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속단은 인대와 근육, 힘줄을 잘 붙여준다. 그 속단이 하는 건 강근, 접속, 건골 작용이 있다. 즉 칠판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되는데 칠판이 없으면 말로 하자고요.
당근, 근육을 강하게 하고 건고 인대건, 골에다가 인대를 확실하게 잘 붙여주는 접속, 붙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속단이다. 이렇게 번쩍하게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류마티스에 의해서 약해진, 잘못되어진 인대 근육 힘줄 기능을 되살려주는 것이 속단이고 사회치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키 크는 것, 배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했어요. 시골 사람보다 특히 도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있어요. 통풍성 관절염을 한방에서는 백호역절풍이라고 그래요. 백호역절풍이란 무슨 소리냐면 100마리의 호랑이가 동시에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아픈 그런 관절염이에요. 이거는 여자보다는 또 남자들이 거의 다 걸려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냐? 주로 발가락에. 왜 걸리냐? 편해서.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하면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발가락 심장에서 먼저까지 내려서 쌓여서 요산의 특징이 바늘처럼 뾰족뾰족뾰족해요. 이 뾰족뾰족한 것이 신경을 자극해서 찔러가지고 일어난 통증이 통풍이에요. 통풍은 환혈제로서 100% 치료 가능해요. 제가 통풍이 치료됐다는 그런 사례는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환혈제에서 화혈 작용만 확실해지면 통풍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통, 밤만 되면 저녁 되면 쑤시고 아프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 저녁 때 알바하고 앓고 그냥 신경통이요. 신경통은 병이 아니에요. 하나의 증상이에요. 신경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증상이에요. 신경통 왜 걸리느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혈관이 팽창을 해요. 그러다가 중풍이 이제 터지거나 막히는 거죠. 팽창을 하면 팽창된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일어나는 통증을 신경통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날구질려면 더 아파.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지도 아직 안 왔는데 얘야 비 온다 빨래 가더라. 그런 리가 오고 비 안 오거든요. 끝없이 비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빨래 거들어내면 왜? 신경통이 생겨서 아프거든요. 또 낮에보다는 밤에 더 아프거든요. 밤에 기압이 낮아지고 저기야 비가 올 때는 기압이 낮아지면 혈관에 받는 압력이 커져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면 팽창을 해서 팽창된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주는 통증을 신경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골 노인들은 100%가 신경통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저녁 때 되면 아이고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경통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만에 없어져요. 그만큼 활혈작용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요. 활혈제가 혈을 막힌 걸 뚫어서라도 대구 영남대학교의 정형외과 의사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권위 있는 통풍치료 전문 학자예요. 대학 교수예요. 의대 교수인데. 저하고 얘기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보여줬더니 뒤로 뒤집어주려고 해요. 아유, 통풍도 완치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의과대학 통풍 전문 클리닉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통풍이 완치가 됩니까? 돼요.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요. 딴 건 안 되지만 사회치료원은 돼요. 왜? 그렇게 초강력 활혈제가 사회치료원이에요. 초강력 활혈제. 그래서 이 통풍이 심장에서 상한 발가락 저하쪽 끝. 어지간한 활혈제는 거기 가서는 힘을 발휘 못해요. 근데 헬스보는 것까지 찾아가서 요거사는 제거해내요. 그렇게까지 되는데 신경통이야 식은죽 먹기죠. 제가 강의를 몇 년간 했어요.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사회치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쑤시고 아픈 게 오늘 하시는데 괜찮아요. 그 박사님 이신식 거 하시죠. 여기 진통제 탔죠. 진통제 안 타고 어떻게 빨리 나요? 그 질문을 해요. 진통제 탔으면 미국 FDA에서 허가 내주겠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바보예요?
대한민국 시작청에서 허가 내주겠냐고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하루 만에 빨리 좋아졌느냐면 그 사람은 신경통 환자예요. 신경통 환자는 8시간 안에도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2009년 3월 26일 전까지는 이 치료 안 됐던 건데 2009년 3월 26일 이후에 아주 잘 치료되는 게 요실금 치료. 요실금. 요새 신문 텔레비에 보면 소파매트 남자 전립선 계속 나오죠. 이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전립선이라는 게 커져서 비대해서 요도를 막고 소변 잘 안 나오게 해요. 그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죠. 대신에 아기를 많이 낳거나 아니면 뭐 유산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근육, 방광, 관략근의 힘이, 탄력이 줄어들면 재채기 하다가도 오줌 싸고, 웃다가도 오줌 싸고, 계단 펄쩍 내려도 오줌 싸는 소리, 요실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실금은. 그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죠. 60, 40, 50 먹은 아주머니들이 기저귀 차고 다녀요. 생리도 끝났는데, 요실금 때문에. 대개 요실금은 작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길어도 3개월 안에 거의 다 100% 완치 다 됐어요. 제가 작년 5월인가 6월달에 이 강의를 했는데 아줌마들이 몇 명이 와서 박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제가요 요실금 때문에 이게 냄새나지 어디를 가려면 기저귀 차고 가야지 이랬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 의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왜? 사회치 왼번에 반드시 요실금이 치료돼야 돼요. 왜 돼야 되느냐? 사회치 왼번에 이 경맥이라고 그래요.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장기로? 거의 시인으로 가요. 시인기가 좋아지면 시인의 자식이 방광이거든요. 이 시인이 수강하는 장기가 오줌통의 방광, 이 방광 기능이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시인기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뭐죠? 정력이에요. 제가 가끔 항의를 받아요. 이거를 먹었더니 내가 호랩인데 세금 못하고 주체를 못하겠으니 그 박사님이 책임지시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시인기가 좋아지면 양기 정력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치료연구는 그냥 그거 보고 정력 줘야 돼. 웃기는 잘해야지만 그만 만병통치하느냐? 그죠? 관절염 났대. 뭐 그건 나수 골다공증을 줘요. 또 뻥치고 있네.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관절염 났고 골다공증 났고 키도 크고 요실금도 치료되고 통풍, 유머슨, 관절염, 신경통 이렇게 많이 다 돼. 제가 가이드 박사나 한의학 박사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골수가 자라면 성장 수지곤이 생기게 돼 있고 성장 수지곤이 자꾸 생기면 연골 재생될 수밖에 없고 키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골다공증, 키 크는 거, 관절염 다 해결됐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이 제품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닌 게 있다면 그건 완전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식구도 누구도 제발 이게 좀 그만해라 이거. 이건 안 되는 거다. 생각해봐라. 우리 제기동에 가면은요, 한 40-50년 동안 관절염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텔레비에 나왔죠.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 뭐 좋은 거 넣고 새로운 근처요. 진통제를 넣죠. 진통제를 넣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회치 웰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치 웰본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하도 옛날이라 대신에 거기에 거의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죽을 거예요. 여기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젊은 분들보다는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죽었을 때 증조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거의 평생을 바쳐서 한 것이 옳습니까?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단지 천주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죄범들을 펴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증조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 죄범들을 세상에 펴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제 조상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벽산그룹에 취직하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100대 1, 200대 1이었었어요. 진짜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게 하여튼 장난하는 것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저는 일용 잡고를 시작해서 5년 만에 잠자리 딴 사람이에요. 그 아까운 것을 포기하면서 여기에 이제까지 매달려 왔었어요. 정말 아까운 것을 포기하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는 흔적.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의 전념사, 전도사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